자, 오늘 증시사톱을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치맥주는 왜 떨어진 건지 또 관련한 다른 이야기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초반에부터 쭉쭉쭉쭉 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거 약간 오늘 좀 위태위태한 건가 싶었는데 힘이 뒷심을 쭉쭉 발휘하더라고요. 그 시작은 마이너스로 네.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어제 축구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좀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나오면서 느끼는 건데 화요일마다 거의 오른다는 거. 지난번에 좀 따르셨죠? 한 번. 그 한 번 빼고는 거의 화요일마다 매주 오르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오늘 시장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초반에 좀 약했습니다만은 장중에 중국 시장 또 홍콩 항생지수 급등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불어넣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뭐 중국에 대한 좀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거의 대거 급등을 한 모습인데요. 네. 장 끝나고 나서 뭔가 좀 중국에서 4시쯤에 뭔가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생각이 조금 못 미치는 내용들이 나와서 내일 추가적인 좀 반응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종목별로는 뭐 우주항공청 신설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UAM이라든지 자율차, 뭐 그다음에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 연결되어 있는 것들, 뭐 위성 뭐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또 이제 뭐 사우디 건설 장관 쪽 다시 또 내한하면서 사우디 쪽도 떠요? 네네네.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다시 또 계속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킴살만 공항 관련한 뭐 얘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뭐 재건 관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계속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 계속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뭐 전반적으로 뭐 낙폭과대주들 다 올랐습니다. 바이오 주식도 오늘 3,000당 제약 상한가 가면서 분위기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네. 오늘 또 은행 금융지주사들도 다 급등하는 모습 좀 나타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강세 흐름을 좀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강세였군요. 네. 이거 참. 왜요? 못 느끼시나 봐요 오늘의 상승을. 아니 저는 뭐 약간 좀 지금 이제 막 보고 있는데. 빨갛잖아요. 네. 전에 근데 무슨 그 쏙한가 뭐 있지 않으셨어요? 네? 쏙한 아닙니까? 제가요? 네,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분이었군요. 예. 네. 오늘 많이 올랐네요. 저는 네. 이제서야 얘기하는데 사실 단타 하려다가 물린 그 천하제일 단타 대회 같이 했었잖아요. 거기에 저는 지금 SM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안 끝냈어요? 웃고 있죠 제가. SM 많이 올랐습니까? 왜냐면 네. 이게 안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투자로 들어갔지만 조금 더 수익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돼. 치킨 한 3-4마리 먹을 정도. 그래요?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예, 좋습니다. 수익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면 이제 하나씩 요목조목 좀 확인해 볼 텐데요. 네. 뭐 어떤 거부터 볼까요? 어떤 섹터? 오늘 시장의 가장 핵심은 뭐 리오프닝 섹터 네. 강세였던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사실 리오프닝 섹터주들은 워낙 좀 안 좋았었잖아요. 오늘 뭐 사실 뭐 호재성 이슈도 있었습니다. 뭐 항공 쪽에서는 이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 영국 쪽에서 이제 승인하면서 그쵸. 이제 한 4개 남았습니다. 뭐 미국, 미국, 유럽, 유럽, 중국, 중국, 일본. 일본. 네, 이렇게 4개 남았습니다. 근데 다 제일 너무 큰 데가 남았네 오늘.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는 영국 쪽이 받아들였던 그 안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좀 거의 수용할 대부분은? 만한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안은 공개 안 된 거잖아요. 네, 내용은 저도 자세하게는 네. 모르는데 일단은 뭐 대부분이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항공주들 특히 뭐 LCC들 많이 올랐고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좀 많이 올랐는데요. 뭐 중국도 사실 뭐 LCC 관련주들 많이 올랐고요. 네.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 중국 영향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지금 코로나 상당히 좀 심각하잖아요. 그 상태 속에서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왜 저기는 다 마스크 벗고 응원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상당히 좀 중국의 인민들이 좀 많이 봉기 아닌 봉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시위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중국의 그 백신 자체가 저희 뭐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약간 물백신 느낌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발표되는 내용에서는 뭔가 좀 코로나 정책에 대한 큰 변화 이런 부분을 좀 기대했었는데 사실 뭐 아까 4시에 발표된 내용은 큰 건 없었습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이제 백신 접종을 1차, 2차 하는 부분들을 좀 기간을 단축시키는 내용 뭐 요런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mRNA 백신 뭐 이런 부분 좀 확대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봉쇄나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좀 빠르게 풀겠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뭐 아주 긍정적인 조치는 없었지만 일정 부분 중국 쪽에서의 좀 고민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중국이 고민이 많죠. 백신을 좀 맞춰야 되는데 이 백신을 맞추려다 보니까 자국의 백신은 아직 좀 개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지금 아직까지 중국 국내 승인이 좀 안 난 상태고 그러다 보니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거 맞기는 좀 그렇고 뭐 독일 걸 좀 갖다 맞아야 되는데 독일 것만 다 갖다 맞기엔 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고민이 많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고요. 사실 오늘 중국 쪽, 그다음에 홍콩 쪽 많이 오른 이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중국의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려면 결국 또 코로나를 풀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를 좀 살려야 되는 사실 중국 GDP 한 30% 정도가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A 증시에 있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 관련 회사들이 한 93개 정도 되는데 네.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리파이낸싱을 6년 만에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지준율도 좀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부동산 좀 안 좋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PF 같은 경우도 돈입줄이 막혀가지고서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많았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6년 만에 리파이낸싱을 허용하면서 자금을 계속 공급해주는 역할 해준다라는. 이슈 때문에 중국이 좀 부동산 관련주들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뭐 홍콩, 황생 이런 쪽들 다 그런 쪽에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뭐 마카오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일단 10년 동안 다시 또 이제 운영 허가 이런 건 또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카지노 관련주들 좀 많이 오른 상황인데요. 중국 관련주들은 뭐 항상 기대감으로 오르긴 합니다만 뭐 특별히 좋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의 상황이 가장 최악이라고 본다라면은 중국 쪽에서도 뭔가 봉쇄를 해제하고 지금 인민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쪽 또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 화재 사건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 개선되는 것에 대한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면서 국내에서 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 중국에서 많이 오른 것들이 국내에서도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은 뭐 시장에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아까 말씀드린 항공주,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화장품, 면세 오늘 화장품 종목들 정말 끝장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화장품이요? 네네네. 저희가 예전부터도 계속 좀 화장품 좀 바닥인데 시간 좀 많이 필요하지만 뭐 필수 소비재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뭐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뭐 LG생활건강 등 상당히 좀 많이 오르면서 시장에서 좀 역시 이쪽도 쇼커버링이 좀 계속 좀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면세점도 같이 올라주는 모습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항공주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나 뭐 대한항공 이슈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중국 봉쇄 풀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여행 경보를 지금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린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 24개 정도 국가에 대해서 여행 경보 단계를 낮추면서 여행 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 좀 편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오늘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는 올라도 오른 게 아니네요. 아, 그렇죠. 엄청 많이 빠졌죠, 아직도. 단기적으로 올라도 지금 뭐 월봉 주봉 보면은 어이구, 꽤 올랐네요. 네. 바닥에서 네. 거의 한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거의 한 40% 정도? 아, 바닥에서? 네, 바닥에서 40% 정도 올라왔는데 그 정도면 되지. 뭐 얼마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훨씬 비싸게 샀어요? 그 1년 넘게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맞아요. 그래요? 제가 천하대회 단타대회 하겠다고 그 한 종목 딱 그 오랜 기간 물려있던 종목을 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그 종목도 지금 보니까 오늘 7%나 올랐어요. 7% 예, 올랐어. 오늘 하루에. 이거 제가 800원대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915원이에요. 아, 그거 1,000원도 안 돼. 그런 아니, 종목 아니 그 그런 거에 관심이 전에는 많은. 그 전에 3,000원 넘었어요. 아. 저는 3,000원대에 샀죠. 나랑 비슷하네 뭔가 네. 느낌이.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단타를 원래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는데 그 종목을 오래 가지고 있어서 저번에 이제 그 종목을 팔고 우리 그러면 소액이니까 한번 단타로 한번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려서 희망을 보여드리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STX
그리고 저는 SM을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STX 저는 이제 팔았죠 아마. 그렇죠. 예. 더 이상 다른 거 안 하시죠? 하지 아니 마세요. 또 들어갔죠. 위메이드맥스 들어가고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하여튼 저 믹스 상패. 하한가 맞았잖아요. 와,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더 이상. 위맥스. 네. 요새 좀 수산화 리튬 가격도 중국에서 조금씩 빠지고 있어서 리튬 관련주 좀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튬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거의 10배씩 올라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좀 조심해야 할 구간이다. 근데 중국에서 좀 리튬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고요. 리튬 가격 안정화 얘기는 계속 중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1, 2분기 정도 되면 리튬 가격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고려는 해야 되겠죠. 가격이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중국 쪽에서 좀 하고 있는 상태니까 워낙 네. 좀 리튬이 많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그동안 미리 많이 올라 있었던 것들한테는 또 네. 차익 실현의 빌미도 되니까요. 자, 그럼 사우디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뭐 호재가 계속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사우디로만 엮기는 좀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같이 엮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고 침체가 되면 될수록 국가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인프라를 많이 투자를 하고 확대를 하게 되는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금 오일머니가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포스트 오일머니 그 뒤에는 뭘 먹고 살래 생각을 해보다 보니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지는 뭐 다른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빈살만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투자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뭐 네옴시티 제가 보니까 사실 좀 너무 허망하다 허황되다 뭐 이런 건축가들의 그런 유튜브도 사실 봤거든요. 저도요. 이게 위로 500m 이쪽으로 170km면 이게 바람의 저항이 또 어마어마하고요. 그다음에 이 해도 안 들어오고. 폭이 이게 200m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해도 안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게 점으로 연결돼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뭐 설계는 바뀔 수도 분명히 같은 있을 영상 거라고.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거의 그 느낌 보면 거의 뭐 미래소년 코난 느낌 나잖아요. 막 이렇게 지하에 사람들 살고 막 이런 네. 느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뭐 지은다고 하니까 그런 분도 보고 저는 오히려 조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좀 더 강하고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최근에 뭐 약간 물밑 접촉도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각국은 계속 이런 재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계속 쓰게 되는데 역시 뭐 네옴은 뭐 지금 그 네옴시티 얘기 나온데요. 오늘은 또 이제 그 킹살만 그 공항 관련해서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에 오죽하면 뭐 금을 발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 나오면서 같이 좀 엮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네옴이나 뭐 관련해서 이미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뭐 다 이미 지은 것만큼 올랐습니다. 많이 뭐 전력도 많이 올랐고요. 관련 전력 기기 뭐 송배정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 뭐 기계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그것도 좀 많이 올랐고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건설 기계 섹터이긴 하고요. 오늘은 뭐 건설주가 좀 오른 건 아까 중국의 그런 부동산 정책의 좀 변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치를 반영하면서 오늘 좀 우리나라 건설주들도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관련주들은 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도 일단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많이 가긴 갔잖아요. 네. 이게 탄력이 살짝 떨어진 상태 속에서 고공권에서 약간 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종목 선별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지금 보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이제 후발 철도로 이제 강하게 올라오고 또 다시 뭐 우주 항공과 관련해서 또 같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최근에 이렇다시피 뭐 수처리 쪽들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뭐 웨일크로한텍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확산시켜 가지고서 종목들 섹터 안에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개별주들의 흐름이 좀 많이 강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그걸 다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많이 가는데 따라 살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느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쪽 섹터주들은 섹터 안에서도 조금 확산이 된 상태인데 이제 그 확산이 좀 많이 된 상태라서 사실은 조금 추격 매수하기는 약간 조금 애매한 구간까지는 좀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좀 우크라이나 재건이 좀 더 확실해지면 다시 한번 그때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섹터 안에서의 종목들 쪽으로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뭐랄까요 그쪽으로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지금 뭐 원장관이 너무 강하게 뛰고 있잖아요. 막 수주 받기 위해서 막 만나고 오늘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도 만나고 또 사우디랑도 또 만나고 이러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슈는 계속 던져지는데요. 그 이슈에 반응할 때 그 기업들의 실질적인 가치라든지 실적, 향후의 수주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히림 같은 경우 많이 올랐는데 이쪽은 또 역시 그 공항 설계라든지 이런 쪽에 또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서 다시 또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 강하게 부각은 되지만 예전처럼 그 고점을 강하게 넘는다거나 그 추세를 뭐 강하게 이어나가는 현상들이 좀 지금은 조금 약간 탄력이 떨어지고 오늘 사실 네. 다른 쪽으로 조금 눈길이 많이 돌아가서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그쪽 섹터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치 이런 테마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단기적으로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주항공이 오늘도 좀 모멘텀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역시 뭐 정부 정책 발표 네. 이게 이제 제일 큰 네. 이슈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청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우주항공청. 그러니까 그 이제 청이 계속 이제 앞으로 뭔가 정책을 주도하고 R&D 투자를 하고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우주항공청의 핵심 보면 뭐 인재 육성이라든지 뭐 이제 달이라든지 뭐 화성 뭐 이런 쪽에 대한 탐사라든지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UAM 뭐 이런 쪽도 도심 항공 이런 부분들하고 자율주행까지 이제 다 이제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사실은 지금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됐고요. 최근에 뭐 스타링크 때문에도 이제 인텔리언테크가 좀 많이 오르고 스페이스X 때문에 많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네. 오늘 보시면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 항공우주 이런 쪽도 강하게 올랐고요. 뭐 AP 위성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강하게 올랐고 뭐 비츠로 셀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위성이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쪽들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네.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정부의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는다면 분명히 좀 바뀔 기업들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한 맞아요.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로서의 역할 지금 사실 28일 뭐 이렇게 해서 내년 안에 내년까지는 그 청을 확실히 이제 개청한다고 하고 하죠. 네 개청을 하고 이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좀 수급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개별 종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 말고 이제 개별 종목들도 봤는데 조금씩 거래가 붙으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눈에 띄고 있어서 또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 형성이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몇몇 종목 일부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는 조금 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 수급 오늘 탑10 안에도 계속 네. 올라오는 이름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은 뭐 아까 뭐 UAM이나 자율차 관련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가팩토리랑 최근에 좀 연결지어서 네. 또 뭐 테슬라향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같이 좀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지금은 오늘은 사실은 뭐 다 테마였었고 다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계속 끌고 가야 될 뭐 종목과 섹터주들을 선별하는 작업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물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게 약간 이 단발성 이슈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 네, 어려울 요새 것 같아요. 한 제가 보니까 테마 섹터 단기 매매는 한 2박 3일 정도는 좀 되는 것 같아요. 2박 3일. 왜냐하면 그 이슈가 딱 미리 나왔는데 생각보다 안 올랐었는데 네. 그 다음날 많이 올라. 어제 우주항공 테마도 그랬었고요. 최근에 그 영화 이제 OTT 중국에서 상영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도 첫날은 아무 반응이 없었었는데 그 다음날서부터 엄청 세게 갔거든요. 웹툰도 살짝 그렇고. 눈치 보다 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첫날은 딱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어마어마하게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서 해당 섹터주들이 많이 가요. 최근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이것 때문에도 뭐 관련주들 많이 갔었잖아요. 그렇다시피 이쪽도 처음에는 살짝 이랬었는데 레몽레인만 갔었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뉴스가 터질 때마다 뭐 키스트 가고 막 컨텐츠들 막 다 가고 웹툰 미스터 블루 뭐 이런 거 다 가고 계속 그 안에서 도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첫날 못 사면 그 다음날 좀 따라잡긴 사실 쉽지는 않지만 첫날 이게 이슈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덜 올라갔네 이랬을 때는 한번 좀 그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을 좀 눈길을 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요새 재벌집 막내 아들 엄청 보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저 스포했다가 우리 김 프로님이 아주 또요? 봉변당했거든요. 또 스포하셨어요? 오늘 이제 5화 스포했죠. 재미없다부터 시작해갖고 아니, 뭐가 재미없어요? 너무 재밌는데.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일단 1번 송중기의 얼굴이 너무 재밌다. 예. 정말 그래요. 세상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죠. 5화부터는 스토리가 너무 이상하다던데. 왜 뭐가 이상해요? 어떤 점이 이상하다고 하십니까, 김 프로님? 내일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제가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 또 다시 그건 또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제 말은 못 네. 드리겠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재밌어요? 그럼요.
저는 어? 그게 뭐가 재밌냐면 우리나라 이제 IMF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경제가 걸어온 길을 그 안에 대입을 해서 송중기가 그쵸. 돈을 버는 얘기들이 그쵸, 나오고 그쵸. 송중기가 미리 이제 알면서 거기 막 투자를 해요. 막 아마존에 투자해서 그쵸, 그쵸. 엄청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스포츠만. 대통령 뭐 누가 될지 알아가지고서 뭐 이렇게 네네. 투자하고 맞아요.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땅, IMF 땅. 이후에 뭐 인수합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니까 사실 좀 주식을 하고 계속 해왔던 막 상암동 사람들은 미디어시티 개발하고. 네, 그런 거가 좀 재밌더라고요. 뭐 분당에 투자해가지고 돈 엄청 네. 벌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런 거에서 조금 재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보니까. 그 1, 2, 3화처럼 계속해서 재미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유튜브로 좀 아, 요약편으로 짧게 봐서 보시면 저는 한 그냥- 저는 20분짜리로. 풀로 다 봐요. 풀로 저는 다 한 해를 보는데 20으로 줄여놓은 거를 보는데. 이게 계속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송중기 배우의 역할 그 이름이 뭔지 까먹었지만 그 친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비하인드를 다 아니까 도준이. 예, 도준입니까? 그 따라가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 저는 꽤 재밌던데요. 공감이 되고. 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 좀 최근에 그런 콘텐츠류들도 요걸 또 빌미로 해서 다시 또 뭔가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사실 네. OTT 업체들이랑 계약할 때 콘텐츠 제공할 때 좀 뭔가 이런 히트작들이 있으면 그 다음 계약할 때 좀 조건이 유리해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또 제공하고 어느 정도 이제 돈만 받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뭐 그런 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벌기는 하지만 컨텐츠들에 대한 또 한류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올라가는 부분들 아까 뭐 SM도 가지고 계시다시피 맞아요. 최근에 엔터주들도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들도 관심 있게 보실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한번 가볼까요? 바이오를 바이오. 강세라고 아, 해주셨는데. 진짜 바이오 진짜 이건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정말 진짜 오늘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까지 갈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쇼커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공매도 많이 눌려 있었었고 사실 오늘 나온 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약이에요. 사실 바이오 시밀러 이제 황반 변성 이제 눈 아시잖아요. 황반 변성과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시밀러 약인데 이런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사실 진입 장벽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네. 다른 쪽들도 그거 다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쪽에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제 10년 동안 수익 배분 50% 조건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해서 막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상한가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긴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제 신약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 주식은 12월 달에 사라고 그러거든요. 바이오를 12월에 네. 왜요?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가장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기 네. 때문에 항상 바이오는 12월 달에 사서 1월 달 그때 딱 파는 거가 이렇게 좀 이번에도 기대할 연례화돼 만한 있어요. 뭐 있습니까? 사실 뭐 이번에도 좀 국내 기업들 많이 기대된다는 기업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최근에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계속 긍정적인 내용들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좀 소식들이 나오고 뭐 최근에 좀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만 뭐 레고캠 이런 쪽들도 계속 기대치가 있는 기업들 네.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바이오가 사실 오늘 지수적으로는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올라가지고 그 섹터를 좀 이끌긴 했는데 바이오라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저희도 그때 말했지만 그 기업을 정말 속속들이 알고 확실히 알기 전에는 투자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이 삼천당 제약 어제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물리지 않고서는 들고 있기가 힘들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차트로 봤을 때는. 삼천당제야. 네. 근데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사실 좀 단기로 트레이딩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궁극적으로 바이오 주식들이 뭐 그걸 기폭제로 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면은 사실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리가 어느 정도 조금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보시면 한 10년물 장기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5년 3년짜리들도 금리가 최고점보다 거의 1% 정도 내려왔거든요. 오늘 은행 금융지주사들도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은행에 5%대 이상 고금리를 주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정기예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부에서는 좀 줄이라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그런 게 사실 은행들마다 이제 자금을 지금 막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정기예금 금리 막 질러가지고 네네. 이렇게 되면은 뭐 서로 은행들마다 뭐 약간 뭐 출혈 경쟁 아닌 출혈 같은 그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시중에 지금 자금들이 다 정기예금 이런 쪽으로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부담되는 부분들인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금리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씩 떨어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장기물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 지금 아직까지 뭐 유럽도 CPI 뭐 고점 안 찍었다, 뭐 2%될 때까지 계속 이제 금리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라가르드 총재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미국도 너무 너네가 지금 비둘기적인 부분에 심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번 주 2일 날이죠. 2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서도 분명히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연준 회의 이제 중순에 있게 되는데 그때도 분명히 시그널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스텝을 조금 조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매파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난번 연준 의사록에서 공개된 내용 보면 대다수 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분명히 속도 조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반응은 분명 그 뒤를 계산하고 있지 않나. 특히 보시면 반도체도 지금 최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년에 캐펙스 투자를 17% 정도 줄인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이닉스 적자 얘기 나오고, 지금은 버텨도 내년에 뭐 다른 대형 반도체 업체들도 분명히 적자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네. 시장은 또 다른 생각들을 꿈꾸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고, 지금 공격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줄였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실질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늘 수도 있는 상황. 왜냐면 공급을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면 분명히 그런 게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미리 지금 반도체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오늘 뭐 삼성전자가 뭐 TSMC한테 뺏겼던 퀄컴한테 수주받은 부분을 조금 뺏어왔다는 얘기들도 사실 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사실 삼성전자한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섹터라는 게 바이오도 아까 뭐 말씀드리다 이상한 데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항상 기회였던 상황이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대체로 이렇게 같이 좀 무리지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향이 강합니까? 네. 아니면 개별 어떤 이슈나 뭐 뉴스 이런 거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나요? 만약에 독보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따로도 잘 가요. 지금은 조금 쉬고 있지만 지난번에 뭐 ST큐브 같은 경우는 다른 바이오 주식들 다 급락하는 동안 혼자만 5배 올랐었잖아요. ST큐브요? 네, 지금 좀 쉬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독보적인 뭔가 뉴스를 가지고서 뭐 물론 수급으로 세력형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바이오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으면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학회 이슈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뭐 이중항체면 이중항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섹터별로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상황이 상당히 좀 강한 편이긴 한데, 일단 뭐 바이오도 지금 더 이상 뭐 물러날 곳이 없는 지경이니까 사실 금리 때문에 가장 고생한 게 바이오 섹터잖아요. 네. 사실 성장 기술주 섹터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뭐 컨텐츠 도 다 마찬가지였었고요. 엔토주도 다 마찬가지였었는데, 실질적으로 고금리에 피해를 많이 봤던 섹터주들은 뭐 앞으로의 좀 금리가 어느 정도 물론 고금권에 있긴 하겠지만 더 이상 추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확신만 들게 된다라면은 바이오를 비롯한 다른 기술주 성장주 섹터, 오늘 뭐 엔터게임 뭐 컨텐츠들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쪽에서도 뭐 주요 기업들 실적이 분명히 지금에서 바닥치고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한테는 뭐 기회는 분명히 네. 온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바이오 섹터주들도 기관 선호되고 앞으로의 좀 기술력이 있고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좀 네. 선별은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그 금리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한 2%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몇 배를 기록했던 이런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네. 뭐 한 지금 금리 뭐 6, 7% 이렇게 시중금리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훨씬 그보다는 이제 가격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가, 금리 방향성이 바뀌는 순간에 이 바이오 주식은 금리가 훨씬 떨어질 거라는 기대에 쫙 올라갑니까? 아니면 어쨌든 절대 금리 자체가 뭐 한 2, 3%까지 쭉 좀 떨어져야 그 가격을 많이 좀 받게 됩니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금 절대적으로 높죠. 네. 그래도 고점 찍고 빠지고 나니 시장은 반응을 했잖아요. 기대치를 많이 반영을 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금리도 절대 금리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지만 최고점을 찍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들게 된다라면은 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 사실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요. 네. 항상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항상 뭐 CB나 BW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행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와야 연구개발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지금 고금리 빌려오게 되면은 아웃풋은 없는데
계속 돈이 인풋되는 거에 많이 대한 나갈 거 이자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네.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커서 더 이렇게 뭐랄까 선호하지 않는 상태인데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떨어질 것에 대한 기대치만 있다면 앞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조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한 예전 2, 3%로 했을 때는 이제 정말 뭐 그쵸. 많은 꿈과 희망을 담아서 막 주식이 쭉쭉 갔다가 지금 뭐 한 5, 6%이 정도까지 좀 꺾인다 싶어서 투자를 더 하실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더 기대가 클 테니까. 근데 또 네. 반대로 생각하면 어쨌든 금리 수준이 더 절제치가 그렇죠. 떨어져야 그렇죠. 뭐 자금 조달 비용이나 이런 게 네네. 될 테니까. 네네. 그래서 더 절대치가 낮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거에 한데. 비례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미. 이미 주가는 지금 거의 뭐 2토막, 3토막, 4토막 제가 본 것 중에서 한 10토막도 있으니까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주가 자체는. 근데 바이오 10토막 난 데도 있어요. 네. 저는 7토막 정도는 났습니다. 아니다. 6토막. 제가 잘못 봤나? 엔지킴 생명과학인가? 그거는 더 많이 난 것 같던데. 아, 보니까. 그래요? 자, 네. 바로 검색 들어갑니다. 뭐 하나 나오면 우리 여도은행 그거는 좀 더 많이 난 것 같던데 보니까. 엔지캠 생명과학이 네. 언제 한 기준으로 1년 말- 봐봐 1년. 아니 이거는 얼마였다 얼마까지 갔어? 2017년에 주가가 93,000원이 고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1,810원이요. 에? 1,810원. 맞아요. 얼마였다고요 원래? 93,700원. 10만 원에서 그러면 2천 원 됐다고요? 네. 왜? 50분의 근데 이게 최근에 그렇게 빠진 게 아니라 아. 2017년에 고점 찍고 이미 가격이 뭐 한번 이슈가 있었는 엄청 모양이구나. 이제 10,000원대까지 쭉 내려왔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네, 맞아요. 2021년부터는 아예 1,000원대까지 많이 빠졌어요. 제넥신 같은 경우도 뭐 16만 원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막 제넥신 얼마지? 한 1, 2만 원 하던가? 2,500원이요. 그죠? 그렇게까지 빠졌어요. 오, 되게 많이 이거는 코로나 빠졌어요. 때 확 올라서 17만 9천 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지금 2만 500원. 그런 게 맞죠. 코로나 네네. 때 이제 백신 이제 개발한다고 좀 올랐다가 빠진 기업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당시에 이제 치료제 개발한다고 했다가 빠진 기업들도 많고. 근데 사실 그런 이슈 외에도 그냥 덩달아서 같이 빠진 기업들도 많아서 좀 사실 선별은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지주사 아까 약간 뭐 언급은 살짝 해주셨는데 네네. 그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요? 사실 좀 많이 힘들었죠. 사실 배당이 워낙 좋은 쪽이잖아요. 금융지주사들은 연말에 배당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그동안 좀 힘들었었습니다. 약간 그 증권사들이 뭐 부실한 PF 막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아까 중국에서 그런 유동성 푸는 문제랑 이제 리파이낸싱 해주는 문제들 보면서 약간 그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채권 안정기금 가동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이제 PF 부분이라든지 이제 채권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터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다소 영향을 주면서 네. 금융지주사들도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또 배당 이슈도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될 것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이면서 국내 건설사들과 금융지주사들 오늘 같이 좀 반등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IT 장비주들도 오늘 좀 오르긴 했어요. 네, IT도 가는 건 갑니다. 지금 확실히 안 좋아도 좋은 건 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화학회사들은 다 2차 전지 소재를 할 수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나 IT 장비 회사들은 다 2차 전지 정비할 수 있을 여력들이 다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하던 업체들이 다 2차 전지 장비한다고 그러면서 급등한 종목들도 사실 많고 그 원희 P&E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사실 조용히 뭐 오션브리지 같은 경우들도 2차 전지 장비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쪽으로 얘기들이 나오는 기업들도 좀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에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런 이슈들이 조금 부각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반도체 섹터 안에서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기술만으로도 확실히 실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네. 뭐 한미반도체 이런 쪽들은 뭐 수급도 좋고 흐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기판은 좀 꺾여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좀 반도체 장비주들은 조금씩 흐름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선호하는
섹터는 아니지만 IT 섹터에서 확실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최근에 보면 ISC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좀 반도체 IT 안에서 조금 선별 작업. 최근에 저는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 움직일 때 왜 움직이지? 휴대폰 팔리지도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폴더블 폰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삼성을 이기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중국이 휴대폰이 조금씩 전달보다 팔리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조금씩 늘어나는 징후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뭔가 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포인트를 계속 좀 찾아서 네. 좀 테마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 셔터맨 증시 마감 상황을 잘 정리해 주셨고요. 주말에 또 축구 재밌게 보시고 어제는 보셨어요? 저는 심장마비 걸릴까봐 못 봅니다. 진짜요? 그렇게 너무 무서워. 쫄깃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공포 영화도 안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불 끄고 가만히 있다가 와 그러면은 켜고 보고. 저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랬었거든요. 불 끄고 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해요. 이기게 해달라고 막. 정말요? 네. 정말 기도를 와. 그게 네. 뭐 정신 건강에 더 좋을 수 미소녀. 있습니다. 네. 아니, 못 보겠어요. 보고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쫄깃쫄깃한 그 와. 막 압박되는 그 기분을 그거 취하시는군요. 즐기시네요. 저는 열심히 두 눈 부릅뜨고 보죠. 저는 공포 영화도 못 보고요. 스트레스 주는 드라마 영화도 싫어해요. 저 공포 영화는 못 봅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영화도 이렇게 즐겁자고 보는데 내가 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아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스포츠도 보면 너무 무서워. 방법이 스트레스가. 하나 있어요. 보고는 싶은데 못 보시는 분은 문자 중계 아, 텍스트로 보세요. 그런 아니, 게 또 있나요? 네. 아니면 이제 그 토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걸어야 됩니까? 저절로 보게 될 겁니다. 그거 하셨어요? 저는 뭐 그런 건 안 하죠. 네. 몇 대 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제 주식 투자만큼 더한 저 도박이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 무슨 토토 같은 걸 더해서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인생이 일단 도박입니다. 한 3대 0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원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금요일에도 우리 박진희 부장님의 기도가 반드시 통하기를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한타증권 박진희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드.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